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매우 안 좋게 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. 근데 이게 차명계좌라고 하니까는 되게 뭐 처음 듣는 단어인 분들도 계시던데 네. 이게 사실 쉽게 얘기하면은 네. 엄마 통장, 동생 통장, 네. 뭐 배우자 통장 뭐 이렇게 의외로 쉽게 아무렇지도 않게 쓰시는 분들이 꽤 되세요. 맞아요. 특히나 뭐 배우자 같은 경우에는 더 그렇죠.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법인이라면 사업용 계좌를 써야지 대표 계좌도 쓰면 안 된다. 네. 그러면 계좌를 하나 만들어서 준 경우도 있지만 네. 부부나 가족의 경우에는 실제 본인이 쓰는 계좌를 네. 주는 경우가 있어요. 네, 그러니까 맞습니다. 통장을 하나 새로 만들어준 게 아니라 네. 본인이 쓰고 있는 통장을 준 거죠. 네. 그러면 훨씬 더 복잡해지는 거 아닌가요? 네. 사실 이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과세관청 입장에서는 차명계좌 사용에 대해서 의도를 갖고 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안 좋게 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. 사실 실상은 이렇게 배우자나 이런 분의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는 게 의도가 있었다라기보다 그냥 편리해서 혹은 몰라서 뭐 실수로 이런 경우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.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네. 그 계좌 자체를 전부 다 통으로 차명계좌로 생각을 한다 그러면 네. 정말 소명할 게 굉장히 많아질 수도 있잖아요. 네, 맞습니다. 그러니까 굉장히 주의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 네. 차명계좌로 인해서 세무조사가 나오거나 해명이 나왔다면 네. 거기에 대한 대응과 소명을 좀 철저하게 해야 되겠네요. 네. 예. 이게 소명 자체도 철저하게 해야 되는 게 어려운 일인데 사실상 그거와 더불어서 또 내가 소명을 해야 되는 대상이 되는 기간 자체가 다른 조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깁니다. 예를 들어서 뭐 정기조사, 일반 통상적인 조사라고 하면 뭐 1년에 그치지 않을 게 차명계좌를 사용함으로써 조사를 받게 되면 내가 그 계좌를 사용한 시점부터라든지 아니면 뭐 길게는 5년까지도 대상 기간이 되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입출금 거래가 굉장히 많잖아요. 그래서 만약에 5년치를 대상 기간으로 조사를 받게 된다 그러면 그 건수가 사실 예상했던 것보다 엄청나게 많은 건수가 해당이 되게 되고 그러면 사실 그걸 다 뻔뻔히 소명하시기라는 굉장히 또 쉽지 않은 상황이 되실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세무조사 중에 가장 어렵다는 세무조사가 차명계좌가 들어가는 이유가 네. 그런 이유들 때문이겠네요. 네, 맞습니다. 근데 이제 우리 세무사님께서는 또 차명계좌 세무조사 또 전문이시잖아요. 네, 맞습니다. 그래서 이제 문의하시거나 네. 궁금해하시거나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 네. 많이 또 도와주시고 상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네.